한 주의 마지막 거래에 그래도 뉴욕 증시가 이렇게 급반등에 성공은 해줍니다. 마무리 잘해봐야겠죠? 투자 뉴스 보고 전략 정비해보시죠. 세 분 수고해 주실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교보증권 윤여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투자 뉴스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8.2%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변동성이 높은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6.6%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관계자들이 최근 한국을 찾아 국내 배터리 3사와 각각 면담해 미국 인플레이션 대응법 관련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개별 면담에서 배터리 3사 각 임원들은 미 에너지부 관계자들에게 IRA 시행을 둘러싼 애로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카오 계열 4개 상장주 주가가 연일 곤두박질 치면서 올해 들어 이들 4개사의 시가총액은 총 72조 원 가까이 증발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13일 장중 33,950원으로 최저가를 기록하면서 작년 11월 최고점의 7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에코프로가 미국 어센드 엘리먼츠와 배터리 리사이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MOU를 통해 에코프로는 2차 전지 양극재 제조를 위해 어센드 엘리먼츠로부터 리사이클 배터리 원료를 공급받게 됩니다. 정부가 호주와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확대합니다. 양국이 지난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처음으로 성사된 양자회담입니다.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와 골프존 커머스가 상장을 철회했습니다. 하락장에 기업 공개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연내 증시 입성을 준비해온 기업들이 줄줄이 상장 철회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이슈, 미국 9월 CPI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논란 국내 증시 확인해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CPI 쇼크가 좀 발생할 걸 미리 알았던 걸까요? 코스닥 지수는 전날 또 한 번 급락, 연저점은 물론 3년 전 수준으로 회귀를 합니다. 특히 외국인이 장중에는 2만 계약 넘게 팔아치우면서 선물 매도가 좀 강했죠, 남인호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대로 외국인 투자가들은 어제 장중에 미국 CPI가 예상보다 높을 것이다. 그리고 그게 현실화된다면 미국 증시 또 한 번 충격 빠질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선물을 2만 계약이나 팔 수가 없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만 보면은 외국인들이 맹목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매도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사실 그 이면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어제 종가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투자 추천별 매매 동향 한번 봐주시죠. 외국인 투자가들은 분명히 선물에서는 굉장히 큰 폭의 매도를 보인 게 맞습니다. 그러나 주식 어떻습니까? 2천억 매수를 했습니다. 주식 선물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매수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옵션 역시 윗방향 상방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죠. 비록 선물에서는 1조 1,700억이라는 큰 폭의 매도를 보였지만은 사실상 주식에서는 매수를 보였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양방향을 잡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외국인들의 이런 양방향 구조를 매우 올바른 정석 투자라고 봅니다. 우리 한국 투자가분들, 특히 개인 투자가들은 오르면 오르고 내리면 내린다 쪽으로 손데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외국인들처럼 올라갈 수 있지만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요 구조를 잡아야 된다. 야,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요즘은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또 상품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비중을 좀 늘린다면 인버스라든가 주식 선물 매도라든가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가지신다면 굉장히 방법 많습니다. 저는 결론입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밑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일단은 하방을 대비를 하되 다시 올라갈 것도 준비를 해놨다. 이렇게 결론 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올해는 1년 내내 하락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데 정말 다양한 주체의 노력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연기금을 통한 지수 방어라든지 일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 등 좀 다양한 조치가 하루빨리 수반되길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수 연저점 이야기하면 이 기업
빼놓을 수 없죠. 연일 최저가 갈아치우고 있는 카카오 그룹주 기사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카카오뱅크 자사주 매입한 직원들한테 자금 대출해준다는 뉴스도 보셨을 겁니다. 주가 급락 직원들 좀 불만 잠재우려고 사측에서도 발벗고 나서고 있는 가운데 우리 주주들 마음은 오죽할까요? 근데 김선영 대표님, 지금 카카오 그룹주 시총 무려 올해 들어서 72조 원이 증발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직원들 자사주 매입한 직원들한테 대출해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몇 억씩 이제 자사주 매입한 직원들한테 몇 천만 원 해줘봤자 의미가 있을까 사실 싶은데요.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 계열사 4개의 상장주 주가가 연일 곤두박질 치면서 이제 최저가를 갈아치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 4개사의 시총을 좀 보니까 올해 들어서 한 72조 가까이 증발을 했다는 그런 계산이 나왔는데요. 카카오뱅크 그리고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시총은 YOY로 한 66% 감소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카카오는 50조대에서 21조대로 빠졌고요. 카카오뱅크는 28조대에서 7조대로 빠졌고요. 카카오페이는 23조대에서 4조대로 급감했습니다. 특히 작년에 상장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낙폭을 보였는데 사실 이거 주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물론 이제 최초 설립 투자 당시에 이제 추후 분할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비판을 받으면서 이제 물적 분할을 했죠. 물적 분할을 하고 나서 결국 이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상장하면서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까지 급락하면서 이제 무리한 물적 분할로 비판을 받고 나서 거기에 더하기 주가도 4분의 1 토막 그리고 거의 5분의 1 토막 나면서 굉장히 주주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직원들한테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도 저희가 지난번에도 들었었지만 이제 카카오 게임즈 자회사죠. 그리고 카카오의 손자회사인데 라이온하트까지 상장을 시킨다는 얘기가 나왔으면서 저는 사실 이 얘기 듣고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었는데 결국 상장 철회를 발표했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니까 현재 회사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받기 어려운 국내외 상황이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지금 보니까 여론 악화 때문에 이제 상장 철회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여론 악화가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재간 못 받을 것 같아가지고 상장 철회합니다. 사실 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또 언젠가 분위기 좋으면 또 상장을 다시 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사실 이거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내용인 것 같고요. 어쨌든 최근에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임원들의 주식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기사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서야 하려면 진작에 했었어야지 왜 이제서야 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3, 4년 전에 주가 급등할 때 그때 카카오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그때 이후에 정말 많은 핵심 기업들이 물적 분할을 하면서 예전 카카오와 지금 카카오는 분명히 다른 기업이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뱅크와 페이 같은 경우는 물적 분할해서 나가긴 했지만 각자 이제 펀더멘탈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그래도 카카오와는 조금 다르게 투자 포인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밤 사이에는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상장 철회 소식이 들려오면서 시간을 거래해서 카카오 그룹주들이 일단 일시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상승은 했거든요. 악재가 일시적으로 사라졌다는 데 따른 반등의 룸이 어느 정도가 될지 궁금하고요. 지금 시점에서 반등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윤여민 팀장님? 일단은 좀 앞에서 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카카오 그룹주를 좀 포함해서 대부분의 이제 성장주라 불리는 종목들이 좀 많이 좀 주저앉은 상황이죠. 이제 어제 간밤에 좀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돌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옵션 만기일 뿐만 아니라 좀 미리 좀 매를 맞았기 때문에 다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 다 가라앉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특히 이제 카카오 그룹주 같은 경우는 좀 뼈가 아프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이제 종목들과 달리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모기업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약간 지주사 디스카운트도 분명히 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성장이 되게 된다고 하면 대부분 성장주에 대한 어떤 고밸류에이션을 많이 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이제 하락장이 펼쳐지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제 가치에 대한 평가를 좀 하는 상황에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광고에 대한 어떤 비용 절감을 가장 먼저 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에서 또 지적해 주셨던 자회사 상장 관련된 부분까지 좀 어떻게 보면 좀 취약한 구조를 좀 만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 이제 모든 이제 그룹주 관련돼서는 반등시마다 분명히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렇게 좀 상당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분명히 기술적인 반등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카카오뿐만 아니라 네이버 같은 경우도 계속 전저점을 좀 계속 갱신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오히려 좀 섹터에 대한 변경을 좀 고민해 보시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네이버, 카카오 지금 뭐 반등이 나올 때마다 리스크 관리를 해보자라는 의견이신가요? 네, 리스크 관리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한다면 결국 이제 어디로 가느냐가 좀 상당히 중요한 그쵸. 선택지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오늘 좀 어떤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반응을 CPI의 어떤 발표에 대한 반응을 보고 여기에 따라서 분명히 또 주도주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 어떤 섹터를 좀 말씀드리긴 살짝 좀 힘듭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주도주는 이제 반도체 섹터가 조금씩 올라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좀 태조 이방원 관련돼서는 여전히 좀 모멘텀이 살아 있습니다만 또 시장 자체는 또 주도주는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어떤 당장의 리스크 관리보다는 일단은 좀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제가 볼 때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는 시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바닥을 잡아가고 있죠. 바로 하락장 속에서도 이달 들어서 14% 급등한 SK하이닉스가 대표적인데 반도체주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남인호 소장님, 같은 반도체 기업인데도 파운드리 1위 업체 TSMC 주가는 이달 들어서 주춤, 그런데 SK하이닉스는 고공행진입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네. 방금 지금 나오고 있죠. 해수앵커님 바로 뒤에 TSMC라고 나와 있죠. 그 오너가 뭔지 아시죠? 네.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컴퍼니입니다. 우리말로 의역하면은 대만 반도체 제조 회사입니다. 거기서 바로 느끼시는 거 아닙니까? 물론 TSMC는 개인 기업 맞습니다. 사기업이지만 사실상 대만 정부가 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공공적 성격의 사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도체의 대전이 왜 일어났습니까? 중국 때문에 일어난 것 아닙니까? 미국과 중국의 어떤 반도체 싸움에서 가장 그 중심부에 있는 국가가 어디죠? 바로 대만입니다. 그 대만의 가장 핵심 기업이 TSMC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과의 앞으로 이런 반도체 대란을 계속 이어간다면 제가 볼 때는 최소한도 1년 정도는 더 끌고 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대만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겠고 그 파장이 우리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는 오히려 TSMC가 더 타격이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결국 대중국 수출을 규제한다는 것이죠. 미국 상무부가 바라는 것은. 그러면 만일에 중국의 수출을 규제받는다면 물론 우리 대한민국 전자닉스도 영향받죠. 그러나 우리보다 더 많은 영향받는 것이 TSMC다. 그를 이미 외국인 투자가들은 읽고 올 9월 달부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주가 저점을 확인하고 이제는 본격적인 상승 국면, 외국인 매수로 도는 데 반해서 TSMC는 아직까지는 바닥이다라고 보기 힘든, 지금 TSMC 차트 보셨겠습니다만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TSMC가 바닥을 쳤다라고 보기엔 좀 일러 보입니다. 결국 결론입니다. TSMC보다는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반도체에서는 또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TSMC보다도 지금 시점에서는 전자닉스가 조금 더 매력도가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SK하이닉스 외국인이 10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바닥론에 대한 기대감에 오를 수 있는 주가 상승의 룸이 좀 어디까지로 보시는지 우리 윤여민 팀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지금 소부장 탑픽에서는 어떤 종목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지만 이제 SK하이닉스가 좀 상당히 강하게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많이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뭐 파운드리 관련돼서 이제 삼성전자를 좀 봐야겠죠. 지금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인텔뿐만 아니라 좀 TSMC, 삼성전자의 어떤 3파전 구도로 좀 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메모리 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메모리 업황 같은 경우는 좀 메모리 현물 가격이 좀 반등하는지를 확인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히려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은 좀 메모리의 어떤 좀 바닥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반등하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좀 현물 가격에 대한 부분을 계속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다만 이제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좀 더 이런 주가의 좀 탄력도는 상당히 강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돌아설 때 좀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9만 원대 이하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 혹여나 좀 추매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편안하게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차피 대형주다 보니까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분명히 전고점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도전해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저의 목표가는 14만 원 이상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업황이 지금 어떻게 보면 반도체 섹터도 약간 나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반도체 섹터에서 가장 좀 좋게 보이는 부분은 좀 DDR5 관련된 종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텔에서 지금 이제 DDR5 관련된 CPU, 특히 서버용 CPU가 조금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일정 매매도 분명히 좀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뭐 아비코 전자라든지 뭐 TLB, 그다음에 좀 더 넓히다 보면은 뭐 ISC, 뭐 심텍 같은 종목들까지 좀 다 엮여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런 쪽에서 어떤 소부장 종목들을 좀 먼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산목의 실적과 관련돼서 또 기판 관련된 종목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일단 좀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 뭐 추가적인 상승의 로문 14만 원까지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DDR5 관련해서 수혜주, 뭐 심텍이라든지 대덕전자 같은 종목들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기사들은요. 최근 우리 시장 그래도 가는 테마들 보면 배터리 소재에 들어가는 광물이라든지 리튬, 2차 전지 셀 업체들 아니겠습니까? 관련 기업들 기사 모아볼게요. 그 전에 지금 속보가 나왔네요. 합참에서 북한 포병 사격 170여 발이 포착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추가적인 뉴스가 나오는 대로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북한 개인 15명, 또 기관 16개 독자 제재를 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뉴스가 더 들려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해 호주와 손을 잡는 우리 정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리튬 생산량 1위 국가가 바로 호주인데요. 그렇다면 이 자리는 리튬 확보에도 긍정적인 소식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김선영 대표님. 네, 맞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핵심 광물에 대해서 이제 공급망과, 그리고 최근에 이제 WTO 개혁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이 미국이 IRA를 발표하면서 이제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그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와 호주 간의 핵심 광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산업부 같은 경우는 우리 기업의 어떤 안정적인 핵심 광물 공급 확보를 위해서 자원 부국이자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 호주와 호주 핵심 광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이제 개최를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기업이 현대차, 그리고 SK온, 삼성 SDI, 포스코인터, 그리고 고려아연이 참여를 했는데,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해당 이슈 같이 한번 보시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관련 이슈가 나올 때 이 기업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윤여민 팀장님, 관련해서 볼 수 있는 광물, 뭐 배터리 소재 기업으로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은 좀 큰 업체들을 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호주 관련돼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결국은 이제 세계 최대 리튬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리튬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양극재 필수 지금 소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좀 셀 3사 지금 상당히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첫 번째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 그 감축법이 좀 통과되기 전이죠. 올해 초부터 사실은 이제 호주 광산 기업이죠. 라이온 타운과 함께 지금 이제 2024년부터 5년간 리튬 전광 지금 70만 톤 규모의 어떤 계약을 체결했다고 좀 뉴스가 좀 미리 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퀸즐랜드 쪽에서의 어떤 기업과 함께 지금 이제 리튬 관련된 부분, 니켈, 코발트 관련돼서 지금 다 경국 계약을 맺었다고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 셀 3사 같은 경우는 호주 기업들과의 어떤 그런 MOU를 상당히 밀접하게 맺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SK온이죠. 뭐 SK 이노베이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9월에 호주의 이제 글로벌 리튬과 안정적인 리튬 수급을 위해서 MOU를 지금 이제 체결했다고 좀 나오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과 관련된 부분들, 여기서 이제 미국의 좀 FDA 쪽과 지금 체결돼 있는 국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탐색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 가운데 이제 호주 같은 경우도 하나의 대안주로 떠오르면서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이제 SK 이노베이션의 어떤 상당히 적극적인 움직임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분명히 좀 낙수 효과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대안주로서 셀 3사 중에서도 이 두 종목에 대한 어떤 분명히 관심도 필요해 보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반도체에 이어 전기차도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은 끌 수 있을까요? IRA 해결책을 찾자 한국 기업
방문한 미국 에너지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미국산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게끔 마련된 미국 IRA법. 고스란히 피해는 이제 국내 기업 몫이 되는 건데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 미국 실무진들이 직접 한국을 방문했다고요, 남인호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말에 결자해지란 말이 있죠. 그게 뭡니까? 원인을 제공한 사람의 해결책도 찾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정말 얼마 전에 우리 대한민국을 방한한 조 바이든 대통령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삼성, 현대차, LG, SK, 즉 최고 경영자분들을 모두 만나서 손잡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많은 친근감을 표시하면서 미국에 투자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절대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공공연히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현대하고 삼성하고 LG하고 SK가 어떻게 했습니까? 수십조 원에 달하는 미국의 대투자를 약속을 했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전기차 배터리 만들고 전기차 만드는 공장이 보름 만에 지을 수 있습니까? 텐트 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도 2년, 길게는 3년 걸리는 그런 공장 작업 아닙니까? 근데 바로 우리에게 돌아온 게 뭐죠?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서 당장 내년부터는 미국에서 만든 제품만,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 미국에서 만든 배터리에서만 후원금, 지원금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미국에서도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우리가 해도 너무했다. 진짜 잉크 마르기도 전에 이렇게 우리가 말 바꾸면 되겠냐? 그래서 미국에서도 한국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번 조치로 인해서 전기차라든가 전기차 배터리라든가 우리 국내 굴지 기업들이 피해가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건 협상, 협조가 아니고 그렇게 안 한다면 우리가 투자하는 것도 철회해야죠. 그러면 미국이 누가 손해일까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미 상무부가 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전기차 배터리 회사하고 좋은 법안, 저는 2년 이후에도 너무 적다고 봅니다. 최소한도 3년 정도는 대한민국 생산품은 그대로 미국의 후원금을 받아야 된다라는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2년 이후에도 사실은 너무 적죠.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소식이 이 부분에서도 들려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뭐 한국 기업들이 요청한 대로 특정 기간 동안 유예가 된다면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 일단 당장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 윤여민 팀장님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당장 제가 볼 때 수혜가 되는 종목은 뭐 현대차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현대차 같은 경우 좀 뉴스가 나오는 부분이 이제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이제 25일 착공식을 지금 공식적으로 연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적인 부분 혹은 뭐 이제 제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간섭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대로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밀어붙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빠르게 제가 볼 때는 공사를 진행시키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지난 5월에 지금 이미 발표를 했었습니다. 지금 5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7조 8천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조지아주에 지금 전기차 공장을 건립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좀 잡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좀 빠르게 착공식을 연다는 것 자체는 확실히 좀 이제 공사의 어떤 기간을 좀 단축시키고 빠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공장을 가동시키려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와 관련돼서 이제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뭐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도 좀 수혜를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포스코홀딩스도 좀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르헨티나 쪽에다가 지금 이제 리튬 공급 확대에 대한 부분을 좀 대응하기 위해서 좀 상당히 좀 공장을 좀 빠르게 짓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국내 이제 양극재 생산 기업 쪽으로 분명히 이제 공급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러한 좀 어떤 제도적인 움직임보다는 기존에 지금 어떻게 보면 공사를 하려고 했던 부분을 좀 빠르게 앞당기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뭐 이런 좀 제도적인 문제는 좀 위에서 푼다 하더라도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투자를 좀 빨리 결정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분명히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수혜는 다시 한번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장 속 추세가 죽지 않았다. 주가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는 에코프로 뉴스로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에코프로, 미국의 어센드 엘리먼츠라는 기업과 MOU를 체결했는데요. 에코프로 이제 북미 리사이클 산업에 본격 진출하는 거라고요, 김선영 대표님.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에코프로가 미국의 어센드 엘리먼츠와 이번에 그 배터리 리사이클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일단 참고로 어센드 엘리먼츠 같은 경우는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있는 그 웨스트버러에 위치한 배터리 리사이클 소재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지아주의 SK 배터리 아메리칸 공장을 비롯해서 여러 개 고객사를 이제 가지고 있고요. 리사이클을 진행하고 있고, 에코프로는 어쨌든 이번 MOU를 통해서 2차 전지 양극재 제조를 위한 어센 엘리먼트로부터 리사이클된 배터리 원료를 공급받고요. 앞으로 두 기업이 어떻게 이제 협업을 해 나갈지 여러분이 좀 지켜보시면서 에코프로 한번 좀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